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외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토요일마다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 중에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15번째 포인트를 할 차례입니다. 15번째 포인트.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14번째 포인트까지 저번 주에 했고, 오늘 15번째 포인트를 할 차례입니다. 포인트 15.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오늘은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오너가 합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과 가족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주주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친인척의 임금을 직무에 비해 높게 책정한다든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회사의 높은 시세로 매각하거나 임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잖아요. 일감을 몰아줄 때 요즘은 일감 몰아주기로 좀 많이 걸리는데 규제를 많이 하는데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회사가 있다고 쳐요. 자, 지배회사, 종속회사, 지배회사, 이게 종속회사가 있는데 이게 아버지 회사, 이건 아들 회사, 또 이게 아버지 회사, 아들 회사, 또 여기도 아버지 회사, 아들 회사, 보통 아버지 회사, 아들 회사가 있어요. 친구예요, 이 아버지끼리 친구. 이 아버지끼리 친구면 일감 몰아주기 그 규정이 안 걸릴 정도로만 일감을 몰아주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안 걸릴 정도만 일감을 몰아주고, 내가 니네 아들 일감 좀 줄게. 너도 우리 아들 일감 좀 줘. 나도 니네 아들 일감 줄 테니까 너도 우리 아들 일감 좀 줘. 나도 니네 아들 일감 줄 테니까 너도 우리 아들 일감 좀 줘. 이렇게 하면 일감 몰아주기를 안 걸리잖아요.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또 이런 사례를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납품업체에게 특정 중개업체를 경유해서 물건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특정 중개업체는 뭐예요? 친구나 친인척, 그런 회사겠죠. 내부 경영진이 스톡옵션 발행 권한을 남용해서 스톡옵션을 많이 발행하는 거죠. 이러한 남용을 막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뭐냐? 주주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과 어떤 수탁자로서의 상당한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경영진이 이끌어가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영진의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내부적인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영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진실한가 아닌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 우리가 어떤 나무에 대해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이 열매 나무가 사과가 열리면 사과 나무가 되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CEO도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평판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임원 1,7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보면 CEO 명성이 기업 명성보다 중요해질 것이라 대답한 임원들이 50%. 상당히 많아요. 그쵸? CEO는 한 명인데 한 명의 명성이 기업 명성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대답한 임원들이 50%예요. 그리고 CEO 평판 관리는 기업 관리를 위해 특별히 중요한 요소다 라고 대답한 임원들이 81%. 그만큼 CEO 평판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출처는 중앙권익위원회예요. 그리고 CEO 명성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건 동아일보에서 가져왔어요. 2003년에 미국의 CEO, 고위 임원, 금융 전문가, 경제 전문지 기자 이렇게 1,0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명성이 좋은 CEO가 있는 기업에 그 기업 주식을 산다. 93%.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믿는다. 93%. 좋은 인수 합병 대상으로 추천한다. 91%. 주가가 부진해도 기업을 믿는다. 90%. 기업의 주식을 매수 추천한다. 89%.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추천한다. 88%.
기업에 대한 뉴스와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75%,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61%. 그리고 제가 117번 동영상에 경영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경영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동영상이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LG 경영연구원에서 나온 CEO 리포트예요. CEO 리포트인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CEO 브랜딩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거든요. 리포트에 보면 CEO 브랜딩, 이 CEO 브랜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의 어떤 총체적인 BI는 뭐냐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 할 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총체적인 BI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CEO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그가 가진 역량을 마케팅하는 것이다. CEO 브랜딩은. CEO 그러면 브랜드가 왜 중요한가? 첫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투자자에게 CEO 브랜드는 위험 보장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CEO 브랜드는 그래서 증권 전문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 아시죠? 팍스넷이 CEO가 코스닥 기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서 10명 중에서 8명이 즉 80%가 뭐냐면 CEO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CEO의 어떤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휴렛 패커드사가 신임 CEO로 투슨트 테크놀로지 사장인 칼리 피오리나를 영입한다고 발표했을 때 HP사의 주가가 2달러에서 68센트까지 뛰었고 투슨트 테크놀로지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1달러 87센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AT&T가 마이클 암스트롱을 영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다 AT&T의 주가는 5% 이상 상승했고요. 그 펜실베니아 경영대학원의 데이비드 라커 교수는 CEO의 평판이 10% 호전되면 그 기업의 주식 평가액이 24% 증가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EO 브랜드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CEO 브랜드는 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브랜드 아이덴티티. 기업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보통 뭐예요? 인간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고객의 감성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감성적인 터치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기업 브랜드를 인간적으로 만드는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CEO와 직원들이라는 거죠. CEO와 직원들. 그래서 기업의 BI 관리 차원에서도 CEO 브랜드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임직원들을 통합시키는 힘이 있어요. 코카콜라사가 뉴코크 출시로 그 펩시한테 역전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점유율에서. 그때 이제 다시 코크 클래식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어떤 신제품의 출시와 이 신제품 출시를 예 어떤 그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또 번복하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CEO 고이주에타의 명성이 큰 목을 했을 거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CEO 브랜드는 고객이 브랜드를 믿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처럼 어떤 조직 구성원의 믿음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응집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CEO 브랜드가 중요한 네 번째 이유는 기업의 평판을 결정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CEO의 평판 관리가 기업의 명성과 81% 된다고 했죠. 그리고 CEO 명성이 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죠.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여기 보면 조사에 응답한 응접자들은 평판이 좋은 CEO가 재임하는 회사는 주식을 사도록 추천하고 싶으며 주가가 좋지 않은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싶으며 좋은 인수합병 상대로 생각되고 좋은 근무 환경으로서 추천할 것이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CEO의 어때요? 지금은 중요성이 커질수록 CEO의
일거수일투족은 보다 많이 노출이 되고요. 그래서 CEO로서 그의 개인이 아니라 기업을 대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브랜드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어, 15번째 포인트,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15가지 포인트를 다 살펴봤어요. 그것도 토요일마다 하나씩 좀 살펴봤는데 좀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이렇게 또 살펴보는 게 살펴보고 우리가 복습하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를 좀 갖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어떤 책으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볼 만한 책이 있는지 한번 좀 정해서 언제가 됐든지 간에 좀 결정한 다음에 제가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